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심우정 바이든을 준비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연규탄대회에서 심우정 총장이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신경안정제인데 속 시원한 처방 받으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선택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둘 때 흑 79번 수인가 그걸로 이겼잖아요. 그 수를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때 이세돌이 그 자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수를 찾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래요. 지금 상황도 이게 혁명인 듯 혁명 아닌 혁명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서로 맞물려 있고 영향을 줘요. 모든 결정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선택지가 2개, 3개, 4개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어느 시점까지는 골라 잡아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고를 거예요. 민주당과 야당연합에서.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모두가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수가 있어 저런 수가 다 소용없는 얘기고 선택을 하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그게 최선의 방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지금 믿을 것은 국회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도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게 최선일까 아닐까 막 의심스러울 거 아니야. 모두가 걱정되고 그런 걱정을 할 게 아니고 혹은 패착이라느니 나이브했다는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건 평화 시대에 논평이고 이럴 때는 그 결정이 맞도록 모두가 밀어줘야 되는 거야.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세상 보고 믿을 수 있나? 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회주의자를 찾아야 돼요. 기회주의자를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 절차들이 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언제까지 해? 기다렸다가 안 하면 탄핵. 그것도 본회의를 이틀이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가고 그 다음한테 또 보내고. 그래서 노정면 의원이 냈던 아이디어가 5명 한 번에 날리자. 그렇게 안 하고 네. 할 수 있으면 또 그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수술을 할 때 출혈이 적을수록 의사가 훌륭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 나머지 3명을 확 날려버리는 거야.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주호 씨하고 쇼부를 볼 수도 있어. 지금은 뭐가 이것이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일이 되게 하는 게 선이에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야. 그렇지. 그래서 국회 정문에다가 한 개 써붙여야 돼. 기회주의 적극 환영. 역풍 분다거나 국정 안정 도모해야 된다는 게 다 개소리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 판결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기들 이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주당에 인재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새 살림 차려가지고 왜냐면 저쪽은 완전 찌그러질 거거든요. 아, 이건 한동훈을 죽이는 거야. 한동훈하고 싸우는 쪽에서 지금 총수가 얘기한 이 영상 따가지고 선거 유세차에 돌려봐. 나 한동훈 지지한다. 제가 하던 썰전을 지금 다시 리부트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기에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힘들어. 그분들을 감당하기가. 지난번 총선 때 김진씨 감당하느라고 제가 MBC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북한 직업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멤버 바꿔가면서 이거를 무한 루프를 돌아야 되냐. 김예지 의원이 보니까 죄송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거를 이준석도 배워야 돼. 그거를. 그렇지. 일단 뭐 아직 개고기 팔았다며. 본인 말로. 개고기 판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 정치를 진짜 못되게 배워먹었어. 그리고 전원책 씨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대선 때 KBS에서 그 선거 방송할 때 계속 제가 아는 게 없다. 너무 무지하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패서라도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슨 수로 패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혼군을 넘어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폭군이 됐잖아요.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인 곳이 민주당이고 이거를 자신들의 목숨값하고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저부터가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며 다시 냉정하게 바둑처럼 형세 판단을 해봤습니다. 조금 탄핵 선고가 늦어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밀고 나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제 스스로도 좋게 보려고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 탓을 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신경안정제 유시민 작가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이 돌아와서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터뜨리면 국민 항쟁이 일어나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를 믿는다. 적어도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권력이 대립하는 혁명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통성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권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행정권을 대리 행사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내란 수사를 지휘한다. 검찰 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불안감이 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 연합이 내리는 결정을 살핀다.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만인이 저마다의 해법을 주장할 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만 할 때, 그럴 때 나는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과 리더의 판단을 따른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어디이며 리더는 누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정당들이다. 그들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민주당을 믿어야 될 시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찾으면 유력하게 윤두창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때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 그냥 조리돌림 하다가 빵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 순간이 빨리 다가오길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